이번 수업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값을 보관하는 저장소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변수에다가 숫자 10을 이제 저장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10이라는 숫자에 하고요. 그 는을 치시고 여기 문자 A에다가 이렇게 할당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장한다는 보관한다는 표현을 할당한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A에다 10을 이렇게 할당해 주시고 프린트를 입력해 보시면 A가 1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는 이제 보관하는 것들은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름으로 해볼게요. name. name이라는 변수에 자, 0이라는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실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이게 쌍따옴표나 혹은 이제 이게 따옴표 하나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사용하셔도 둘 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를 하시고 네임을 출력해 보시면 이제 네임이라는 변수에 이제 0이가 저장돼서 이제 0이 네임을 출력했을 때 0이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네임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출력해 보시겠어요? 네. 자, 저는 이제 질샘을 입력해서 이렇게 프린트, 그리고 이제 이 프린트라는 거는요,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함수명인데요. 프린트를 하시고요.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명을 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각자 이제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런 변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코드들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긴 코드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나아지시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에 있는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 변수마다 이제 계속 매번 이렇게 숫자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 한 번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가 필요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프라이스라는 변수를 생성했어요. 프라이스에 지금 이제 2,000원이 입력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프라이스에서 뭐 세 개를 살 때, 어떤 상품을 세 개 살 때, 다섯 개 살 때, 그럼 프라이스 변수명에 곱하기 3을 해주거나 곱하기 5를 해주면 바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2,000원에서 3,000원이 됐다. 이때 그러면 여기 프라이스에서 애초에 이 변수명에서의 숫자만 변경해 주시면 나머지 여기 이제 이 변수에서는 알아서 얘가 바뀌어서 이렇게 코드가 출력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시면 계산할 때 이제 여러 값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계산될 때 그 변수는 계산의 중간 단계와 의미를 표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변수가 없으면 해당 계산을 구조화하여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지금 어떤 식이 있죠. 근데 이 식이 지금 숫자로만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식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그죠? 아실 수 없죠? 자, 그런데 각각의 변수를 이렇게 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62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weight라는 변수명을 주고요. 다음에 1.7량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weight라는 변수명을 주고 이렇게 변수명으로 식을 완성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식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변수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얘는 지금 이제 몸무게와 체중과 키를 이용해서 BMI를 구하는 식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숫자만 났을 때의 결과와 이렇게 변수명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는 동일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코드를 보면서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게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같이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가독성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코드가. 단순히 숫자만 나열했을 때는 그냥 무슨 식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저희가 변수를 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코드에 대한 이게 어떤 걸 나타내고자 하는 코드구나. 예. 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monthly fee입니다. 뭐, 한 달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 monthly fee를 쓰지 않고 그냥 3,000 곱하기 10이라고 하면 저희는 어떤 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monthly fee라는 변수를 입력해서 거기다 곱하기 12를 하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변수명 annual fee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출력하게 되면 얘는 그 매년 1년치의 비용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 코드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코드라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언어죠. 그쵸?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이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 때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가끔 이런 이제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좀 몇 개 달아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그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은요, 문자, 알파벳이나, 여기서 문자는 알파벳만 의미합니다. 골뱅이나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문자, 알파벳 또는 밑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name이라든가, 예. 자, 얘는 이제 문자로 시작하죠. 아니면 언더바 스코어, 이렇게 언더바로 시작하는 것들. 다음에 age2, 이게 숫자가 뒤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변수명으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숫자가 앞에 있거나 이렇게 우물정자나 골뱅이 이런 문자들이 앞에 있는 것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이썬의 변수에서는 대소문자를 철저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ge라는 변수가 있어요. age에다가 30을 입력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자, 얘가 3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문자로 한번 예를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직은 이 A가 대문자로 된 age는 아직은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네임 에러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자와 대문자를 잘 구분하셔서 변수명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것들인데요. 지금 파이썬에는 예하고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if라든가 for, while, true.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문법에서 배우실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코드문을 만들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명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import 키워드 이거 입력해 보시고요. 다음에 print 키워드.kw list를 입력해 보시면 자, 저희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이 예약어들이 이제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변수명은요. 의미 있는 이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코드문을 보지만 코드문이 길어질 때는 각각의 변수문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이제 막 지금 그냥 A, B, C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조금 뭔가 이런 변수명을 만드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나중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수명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문자 A, X1 뭐 이렇게 뭐 데이터 1, 2, 3, 뭐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요,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변수가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쵸? 자, 뭐 학생의 나이는 스튜던트 에이지. 그리고 뭐 전체 가격이에요. 전체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탈 프라이스. 그리고 뭐 게임 점수를 나타낼 때는 유저 스코어. 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어가시면서 하시는 게 이제 나중에 좀 더 프로그래밍 할 때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